일곱 번째 영화는 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이 영화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겨울하면 생각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터널 션샤인도 그랬는데 이 영화도 오래간만에 감상을 하게 됐네요. 네. 이노드 이신 감독의 2003년도. 네. 딱 10년 전 영화네요. 임상수 바람난 가족도 10년 전 영화고 네. 요즘에 계속 10년 전 영화를 그러게요. 보는 것 같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저희 그 무의식이 반영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최근에 올드보이가 1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하게 됐고 살인의 추억도 재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너보다 돌아가고 싶어요. 혼자였을 때로. 결혼하지 않았던 때로. 아까 제가 그 하루키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네. 제가 되게 공경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대요. 샐러드 먹는 사자. 공경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미국을 여행하고 있다가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좀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얻어오는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일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자기가 혼자서 참 다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옆에 아내나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으면 아내는 자기를 계속 구박했을 거고 여자친구는 말로는 뭐 괜찮아? 힘내? 그러면서 이 남자랑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참 혼자여서 다행이었다. 2003년도 때 나는 방금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저희가 최근 1년이래.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0년치를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거의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이거 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마주보고. 일주일 만에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뭔가 막 사이 좋은 척하고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웃은 거야 나는. 그쵸? 아무튼 2003년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요? 누구 만나고 있었어요? 됐어. 이제 내 남자 얘기 하지 마. 그럴까요? 근데 이 조제 영화는 그때 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 당시에도. 저도 그 당시에 영화를 봤는데 이제 이 다이영부 하면서 에피소드 녹음 이거 할 때 거의 옛날에 본 영화도 한 번씩 꼭 더 보고 하는 그 저희만의 그 법이 있거든요. 룰이. 법이 있어요? 꼭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보고 하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조제 호랑이를 딱 다시 봤는데 거의 다이영부 에피소드 중에 저는 다시 본 영화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미량도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영화들은 다 그전에도 워낙에 좋게 봐서 더 좋은 영화들이었는데 오늘 파라님이 어떤 그 잡담 기대할 만 하겠는데요? 그거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적으시면서 네. 보시던데 간단한 신업 네. 줄거리는 조제가 나옵니다. 이키와키 치즈루가 네. 맡았고요. 남자가 나오죠. 네. 츠네오? 네, 츠네오 역의 치마부키 사토시. 그 최근까지도 되게 핫한 부산 국제영화제에 왔었어요. 왔겠죠. 그 일본 영화를 좀 다시 부활시켰던 영화가 두 편이 있었대요. 바로 그 고백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 그리고 악인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악인의 주연을 맡아가지고 그해 일본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그 악인이 그 요시다 슈이츠 소설 그거 영화한 건가 보다. 그게 영화된 건데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근데 이제 또 열연을 보여줘서 색다른 연기를 보여줘서 또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에노 주리가 나오죠. 네. 츠네오의 현 여친과 전 여친을 오가며 그 조제는 장애가 있어요. 네. 걸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모차 같은 데 타고 다녀요. 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그 마작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박? 마작하는 곳이잖아요. 츠네오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손님들이 하던 얘기가 그 동네에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막 여기에 돈이 있을 거다. 마약이 있을 거다. 실은 그 유모차에는 조제가 타고 있었던 거고요. 유모차를 항상 담요로 덮어놔서 아무도 뭐가 거기 들어있는지 몰랐거든요. 마침 그 츠네오도 궁금했나 봐요. 근데 우연히 이제 조제가 타고 있었던 걸 알게 되고 그 집안과 연이 닿고 그래서 이제 조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영화가 시작하면은 스틸 사진이 컷 되면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겨울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겨울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굴러다니는 거, 뭐 그때 참 추웠었다는 남자애가 나레이션이 나오고, 뭐 그때 먹었던 우동?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라면? 한겨울의 여행이었다. 엄청나게 추웠던 기억이 난다. 빌렸던 차? 이렇게 보여지죠. 조개? 근데 이렇게. 이 영화의 처음 오프닝도 그렇고 중간에도 스틸 사진이 컷 되는 씬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이게 감각적으로 잘 쓰여가지고 저는 좋았어요. 그게 그 조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시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제가 보는 세상이 약간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직립보행으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딘가 타고 있고 엎혀져 있고 그래서 좀 조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를 이렇게 스티커스로 감각적이게 보여준 씬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조제는 거의 바깥 세상을 많이 못 봤으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담는 것처럼 항상 이미지를 보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그 막 바다도 막 보면서도 막 되게 놀라워하고.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장면이지만 조제한테는 정말 사진처럼 딱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옷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지내잖아요. 요리하고. 세상이라고 해봤자 할머니랑 같이 시장 봐오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도 뭐 이렇게 마음껏 보는 게 아니라 그 유모차 같은 데 안에서 담요에 덮여져가지고 산책도 뭐 이른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럴 때만 이제 동 터올 때 막 시간에 그러니까 마작을 하던 사람들이 그때 집에 들어가는 거지.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츠네오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 시간에 집에 가는데 유모차 한 대가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츠네오 앞에를 지나서 앞에 있는 가드레일에 꽝 부딪혀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제가 이번에 조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조그만 장면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거를 볼 때도 저는 츠네오가 그걸 이렇게 받거나 얼렁뚱땅 츠네오 쪽으로 가서 이렇게 덥석히 받고 이렇게 뭐 아니면 츠네오를 이렇게 부딪혀 간다거나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유모차 혼자 떼굴떼굴 굴러서 가드레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조제 혼자 충격을 다 흡수하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처를 주고받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 혼자 조제는 그런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첫 장면부터 거기 혼자 딱 부딪히는 장면이. 참 조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같이 그 할머니가 아침이나 먹고 가자고 해서 밥을 같이 줘서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밥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연기를 되게 잘해요. 이번 연기를 잘하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맛있게 먹는 면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하정우도 그런데 츠네오도 그렇고 참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토시 남자애가 워낙 잘생겼잖아요. 같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우월해. 마작집에 있는 다른 아저씨들하고 같은 인종 같지가 않아요. 같은 동기들과도 정말 다르고. 그래서 혼혈인가? 섞였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생겼던데 진짜로. 그리고 그 머리 크기도 적당하니 너무 작지도 않고. 전 파라님이 어떻게 일관적인 그 남자 배우에 대해서. 사토시 정말. 최근에 응답하라 1994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 나와 있는 남자 배우 누구도 파라님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눈에 들어온 배우가 없어요. 다들 훌륭한 배우인데 일단 머리가 커야 되고 굉장히 남성적이어야 되고. 근데 츠네오가 하여튼 츠네오는 약간 소년 같은 느낌이 또 들잖아요.
착하고. 근데 이 츠네우가 이제 조제가 해준 계란말이를 막 먹는데 표정이 달라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이제 좋은 남자, 훈남, 착한 대학생, 조제 반짝반짝 이러고 있죠. 그 약간 신기해하기도 하고 조제가 이제 다리를 못 쓰고 장애인의 그런 또래 여자애를 아마 처음 봤을 테니까 생활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래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조제가 이거 먹고 배탈 날지도 몰라. 다 껍질에 새똥이 묻어 있어가지고 살모넬라 그 균이 들어갔을지도 몰라. 뭐 식중독에 뭐 파라리 그거 때문이래. 막 이러니까 그 츠네오가 그런 것도 알아? 막 이러거든요. 나 안다고 해! 이런다. 뭐라고? 바가로! 그건 츠네오 아니야. 츠네오 아니었나? 거기서 나중에 나오는 캐릭터 선한 있어요. 대학생이었다가 나 안다고 해! 이러면서 아니야. 츠네오는 안 그랬어. 끝까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일본 바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웃기는 것 같아. 근데 야쿠자들이 그렇잖아. 걔는 이제 뒤에 나오잖아. 저또 맞대. 조또마떼도. 잠깐만. 야겠대. 아프다. 이러면서. 근데 너무 웃긴 것 같아, 걔네들. 근데 조제가 그래요. 대학생이라면서 살모넬라 그런 것도 몰라? 뭐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의 자격지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무식한 것 같아? 나 책 많이 읽어. 이런 느낌이죠. 대학 다니는 너보다 더 똑똑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의 약간 그런 자기만의 피해의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조제도. 근데 약간 건조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츠네오가 마작하는 데서 그 동네 약간 양아치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 건달 아저씨들이 그 유모차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언젠가 한 번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볼 거야 막 이러면서 한 번 나 공격해 본 적도 있어 막 이런 의시되는 얘기를 듣고는 좀 위험하겠다 얘 싶어가지고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조심해야겠다 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조제한테. 근데 그때 조제가 또 이제 막 음식을 막 고등어도 굽고 막 음식을 막 뭐 장아찌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꺼내서 주고 생선구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둘이 막 또 맛있게 먹었다가 산책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조제가 꽃이랑 고양이를 봐야 된다. 그랬더니 츠네오가 막 놀리잖아요. 그거 돈을 안 내거라 이러나. 아니 되게 시크해 보이는 애가 갑자기 막 부끄러우면서 안 돼 산책은 계속 해야 돼. 그치. 꽃이랑 고양이를 봐야 돼 막 이러니까 그거 또 놀리거든요. 이거를 한국어로 들으니까 되게 느낌이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그러니까 오늘 산책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돼. 나 꽃이랑 고양이 보러 가야 돼. 보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봐 이러고. 그런데 이제 우에노주리가 얘는 약간 츠마부키 사토시 그 츠네오한테 관심이 있어서 들이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뭐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다 막 그랬더니 이 사토시가 막 자기가 다리를 못 쓰는 여자애를 봤는데 뭐 쿵 떨어져가지고 막 다니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되게 가십 얘기처럼 되게 가볍게 조제 얘기를 하거든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우에노주리를 꼬시려는 약간 그런 미끼 같은 걸로 그쵸. 조제와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그날 잘 됐나 봐요. 그리고 둘이 같이 츠네온의 침대에 같이 눕거든요. 근데 우에노주리가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침대 맡에 다시 그냥 집에 갔어요 그날. 왜 그랬을까요? 약간 한 발 물러선 걸까? 난 이렇게 쉬운 애는 아니야 뭐 이런. 진하게 키스를 했잖아요. 키스는 좀 진하게 영화에서 키스를 중점적으로 좀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키스를 좀 오랫동안. 이게 야한 게 느껴지는 게 키스하는 걸 되게 많이 보여줘서 그런가 보다. 디테일하게. 난 그게 좀 야했다면 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키스하는 부분을 좀 길게 잡고 정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네, 그게 설왕설래. 그렇지. 전문 용어 잘하시네요. 메롱메롱하는. 할짝할짝 되는. 근데 그거를 좀 오랫동안 하더라고. 그 안에 의미가 뭘까요? 이노도 이신 감독이 이 영화의 섹슈얼리티한 부분을 키스로 표현을 하자. 그러니까 그게 왜일까? 라는 생각일 것 같아. 감독의 취향인가? 그치, 그냥 이제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는 이 영화는 그래도 좀 서정적인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키스로. 조제가 이제 할머니가 동네에서
주워온 그 헌책들을 집에서 읽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유일한 그 낙인데 자기가 사강의 소설을 좋아하나 봐요. 조제가 그 책을 항상 읽고 있어서 이 츠네오가 그거를 사러 서점에 갔어요. 그쵸. 근데 그 책이 절판됐다 그래서 동네 헌책방을 뒤져가지고 그 책을 구해다 주거든요. 그래서 막 조제가 막 그 책을 읽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는 되게 좋아해요, 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츠네오는 조제한테 계속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쵸? 뭐 이제 먹을 것도 챙겨주고 싶고 읽고 싶은 책도 있으면 찾아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난방이 또 수도나 그런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그 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보수를 또 도와주잖아요. 유모차도 고쳐가지고 밖에 그 산책도 시켜주고 되게 재밌게. 그쵸. 그 스노우보드를 스케이트보드를 이제 달아가지고 둘이 같이 산책도 하는 장면을 좀 재밌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조제가 정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면이랑 좀 대비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부분에서 츠네오가 이런 대사를 해요. 야, 나 자전거에 난 질 수 없어. 그러면서 자전거보다 빨리 달릴 거야. 아무튼 난 빨리 달릴 거야.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우당탕탕 넘어지면서 이제 둘만의 어떤 처음의 산책, 첫 산책, 이른 아침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나중에 할머니 혼나긴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조제가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혼자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앞으로 막 지나가요. 둘이 같이 그 유모차를 끌고 가나, 혼자 정동 휠체어를 몰고 가나 어차피 조제의 속도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슨 슬프거나 괴롭다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현실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대구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영화에서 장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접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선하기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둘이 같이 끌어도 어차피 안 되는 속도고 혼자 가도 안 되는 속도고 또 나중에는 또 그런 씬이 나와요. 그 이제 둘이 사귀게 돼서 우에노 주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조제의 유모차를 여자 꼬마아이가 아주 느리게 유모차에 끌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때마다 그 유모차가 가는 속도, 그리고 그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의미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가 유모차 산책을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면서 혼을 막 내는데 그 말이 되게 심한 어떻게 보면 진짜 언어폭력 같은 말들을 하시거든요.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누리려고 하면 안 돼. 너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집에서 책이나 읽고 얌전히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조제가 장애가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낮춰보거나 이렇게 반감을 가져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되게 가까운 바운더리에 있는 할머니란 그 하나밖에 없는 가족한테 그런 걸 당하는 건데 이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조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 할머니는 약간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시고 그 할머니만의 사고방식인 거죠. 이시고 그거를 조제한테 표현하는 게 자기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서 얘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는 소리잖아요.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정말 세상 누구보다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 없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그 할머니가 늙으신 분이 이 얘를 업고 막 산책까지 시켜주는 걸 보면 되게 애정이 깊은데도 그렇게 그 상처가 되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런 게 주는 아이러니? 그렇게 그 피부치와 가족 간의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그들만의 그 사랑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침범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너를 보호해주는 거고 사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았거든. 츠네오가 봤을 때는 막 왜 저렇게 살벌하실까 막 이렇게 그렇지. 하거든요. 시사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하고 싶다 같은 데서는 아닌 것 같은 거고 당연한 부분이 또 있긴 하지만 가정폭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에노 주리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눈치를 채고 나타납니다.
그 츠네오가 그 집 안에 어떤 수도랑 난방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우에노 주리도 그 집에 나타나요. 이 오빠가 왠지 시에서 무료로 이제 장애인 집을 고쳐주는 걸 하는데 다른 여자랑 눈이 맞은 것 같단 말이지. 그때 이제 조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제가 안 만나죠. 화를 내죠. 나 이게 너무 되게 멋있는 그 비유, 은유, 상징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게 츠네오가 이제 타코야키를 사왔어요. 그 문어 이렇게 동그랗게 빵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제 조제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비 오는 날 왔는데 우비를 입고 조제가 안에서 막 책을 막 던지잖아요. 가라고. 이게 그 우에노 주리를 보고는 되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 둘의 감을 보고는 조제도 잠깐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더 명확하게 자기의 장애와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훈남 훈녀를 보면서 더 자격지심도 심해졌을 테고 그게 심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책을 던지고 화를 내는데 얘가 막 안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막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하면서 막 문을 계속 두드려요. 근데 그 유리창으로 돼갖고 이렇게 안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는 채로 경고를 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 찾아오면 안 된다고. 너는 얘랑 어울리지 않는 애고 우리 애는 아픈 애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그런 이렇게 편견이나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그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들인데 먼저 가지게 되는 약간 그런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편견 같은 그걸 이미지화 시각화시켰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왜냐면은 그냥 할머니가 문 열고 나와서 얼굴 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할머니의 형상만 보여주거든요. 그쵸. 그림자 검은색 그림자만 보이게 되죠. 이게 정말 이 세상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사실 실체가 정말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조제랑 츠네오 사이에 어떤 하나의 벽이 있다면 그게 이제 할머니일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 둘이 만나게 됐던 거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에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둘 사이 어떤 우리가 방금 파라님이 얘기했던 어떤 사회의 벽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할머니가 안 보이는 그 설정을 보면서 진짜 되게 똑똑한 연출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은 미장센이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우에노 주리하고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어. 매력이 있잖아. 조제 아니면 우에노 주리? 근데 이번에 우에노 주리랑 키스를 할 때는 우에노 주리가 위에 있어요. 약간 감정의 그런 역전을 놓치지 않을 거야. 이 오빠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얘가 조제를 입고 지내야겠다라고 자기도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 뭐 내가 할머니 말대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우에노 주리 옆에 있는데 그런 표정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그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날이었는데, 그 조제랑 막 그 동네 이렇게 막 주워온 헌책에서 봤던 그 카나이 하루키인가? 뭐 이런 되게 이렇게 막 변태 잡지 모으는 고등학생 남자의 실제로 그 이름만 봤던 책에서 이름만 봤던 애가 그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앞에서 만담 같은 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 츠네오가 잔뜩 취해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을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주정 부리듯이 그 걔 나오라 그래가지고 걔를 뺨을 때리거든요. 네가 왜 여기 나타났어? 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보면 명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츠네오가 이제 길을 걷다가 우는 장면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조제 이 영화 중에 명장면 한 장면만 꼽으라면 이 장면이거든요. 카나이 이렇게 때리는 거?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조제랑 썸을 탈 때 그 SM 클럽 그 책도 보고 썸 탄다는 표현 정말 저렴하네요. 괜찮죠? 저렴하니. 그 하루키 이름이 또 하루키네. 그 공책도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참 글도 못 쓴다고 얘기를 했던 어떤 추억의 한 페이지인데 이 한 페이지는 또 이렇게 촌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잊으려 그랬는데, 우연찮게 그 신입생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너 SM 그 좋아하는 걔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잊으려 그랬는데, 왜 다시 찾아왔냐 말 그대로 꼬장을 피우는 장면이잖아요. 신입생한테 갑자기. 처음에 카나요르키는 형도 SM 좋아하셔서 저 때리는 거냐고 막 이러고 완전 바보에는 맞는 쪽이에요, 때리는 쪽이에요 막 이러고 있고 묶는 쪽이에요, 묶이는 쪽 좋아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 친해요 친구가 올해는 바보만 들어왔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유독 생각이 많이 나고 기억이 저는 많이 남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정말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다 보면은 지난 얘기 잘 생각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날 때 진짜 있잖아요. 그것도 그 나름 그 츠네오가 마지막에 길을 걷다가 우는 장면과 통하지 않을까. 그 남자는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는 남자인 거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는 이 남자 츠네오가 조제를 찾아가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됐겠어요. 착한 애니까 또. 우에노 주리를 만나고 있는데 왜 계속 조지한테 그랬을까요? 계속 왜 관심이 항상 미련이 계속 남았던 거지. 걔랑 끝까지 뭔가 감정이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약간 처음에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멀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거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츠네오는 조제의 어떤 점을 그 매력을 느끼고 반했을까요? 일단 츠네오는 주위에 여자도 되게 많았고 막 그렇게 조제한테 막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보면은 자기랑은 전혀 그런 생활하는 그런 게 다른 친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신선한 그런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연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연민을 느껴한다는 거랑 애정이랑 딱 분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정욱 작가 드라마 보면은 내가 불쌍해서 좋아요, 뭐 그런 거 대사 나오는 것처럼 좋아서 내가 불쌍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불쌍해서 좋아요? 좋아서 불쌍한 거예요? 자꾸 다이 형바 할 때 자기하고 나 개인적인 그런 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다시 찾아갔을 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조제가 가라고 막 이렇게 약간 억양이 이렇게 욱해가지고 그랬더니 누가 봐도 얘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하는 가라고 소린데 츠네오가 신발을 막 신고 가려고 그래요. 가겠다고. 가래매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조제가 다리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등허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가란다고 진짜 갈놈이면 가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판데 여기에 어떤 또 조제의 독특한 캐릭터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둘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혼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제 복지회관에서 복지 그쪽에서 도와준다. 근데 이제 옆집 아저씨가 이상한데 변태 아저씨가 동네 하나 있었어요.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쓰레기를 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츠네오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온몸으로 외로움을 이렇게 된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열받아서 가라고 한 건데 했더니 진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란다고 진짜 갈놈이면 가라고. 한번 파라님이 나보고 가라 그러면 한번 가봐야겠어. 한번 가보자 진짜. 나도 궁금해. 나는 좀 개같이 살아가라거든. 개같은 사람. 이런 개같은. 저는 뭐 가라도 그래도 오고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뭐 이런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츠네오가 신발을 신고 있다가 얘가 뒤에 와서 이렇게 막 울면서 어깨를 때리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알았어 안 갈게 이렇게 하면서 키스를 딱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제가 캐릭터가 정말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키스를 다 실컷 하더니 더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것까지 해도 돼. 그러니까 츠네오가 놀래가지고
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이상한 남자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조제가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러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불 깔고 자기가 옷을 이렇게 벗거든요. 친애하고 한마디 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나 그때 이 영화에서 말하려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구나 저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평범한 20대 남자애 여자애가 처음으로 섹스를 하는 거면 남자애가 여자의 몸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전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애한테는 조제가 정말 그냥 장애인 여자애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다리도 없고 그런데 내가 너랑의 섹스를 가끔씩 꿈꾸긴 했지만 그런 애가 정말 이렇게 딱 하고 처음 남자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걸 봤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도 명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대사였어요 진짜. 그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떨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왜 츠네오가 조제한테 반했을까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독특해요. 캐릭터가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리고 뭐랄까 한번 저돌적인 면도 있고 용감한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좀 이렇게 외롭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툭툭거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것들을 다 한데 어울러져가지고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츠네오가 그렇게 끌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 붙었던 씬이 아이들이 뒷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꼬마 아이가, 여기 벌레가 있네, 라고 이렇게 컷을 이어 붙이더라고요. 섹스씬 이후로.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은 아직, 글쎄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둘은 이제 연인이 됩니다. 그쵸? 연인이 돼서, 재밌는, 츠네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조제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거기 같이 동거하듯이 이제 동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츠네오가 자기네 가족한테 이제 조제를 소개시켜 주려고 명절 때 같은 때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키러 가겠다고 했는데 차를 뭐 빌려가지고 그 차 빌려주네. 근데 그 전에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둘이 이제 사귀게 됐잖아요. 근데 의외로 준이가 나타난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훨씬 이후인데. 아니에요. 사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가게 되는 건 거의 영화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나 그 차 빌려주는 남자 얘기하는 맞다. 근데 이거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왜냐면 뭐가 좋았냐면 우혜영 주제가 나타나서 화가 난 거야. 아니 이 오빠가 왜 이런 여자랑 다리 없는 여자랑. 근데 이때 아까도 제가 조제가 저돌적이고 좀 이렇게 용감한 부분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 우에노 주리가 뺨을 때려요 조제에. 왜냐면 조제는 그 유모차에 이렇게 있으니까 다리를 못 쓰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그 여자의 뺨을 못 때리죠.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딱 하나 들어요. 우에노 주리가 거기에 딱 얼굴을 갖다 대요. 난 우에노 주리가 더 특이하던데. 그치. 거기 그것도 자기 너무, 때리라고 갖다 댈 수 있는 거는 나는 보통 내공이 아니야 그 여자애도. 하이파이브를 하자 그런 건가? 그러면서 응? 근데 갖다 대도 이렇게 맞아요. 그쵸? 우에노 주리가 한 번 더 때려요. 그때도 똑같이 조제가 하나 더 이렇게 드는데 그냥 돌아가게 되죠.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때 난 거기서 얘기했던 대사가 왜 츠네우가 왜 네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 오빠가 왜 네 옆에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가진 무기가 부럽다. 걔 그러거든요. 네가 불쌍해서 네 옆에 있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조제가 그럼 너도 다리를 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 손 드는 것보다 훨씬 저돌적인 진짜 대사 같아요. 보통 내공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내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다리로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흔들릴 것 같냐 이렇게 한번 일침을 놓는 거죠. 너도 다리 잘라라 그러면. 참 대단한 진짜 애들이 둘 다 때리라고 얼굴을 갖다 대는 우에노 주리나. 마지막에 츠네오가 그렇게 목 놓아 울만해. 이런 로맨스를 한다는 게 이런 파도와 같고 폭풍과 같은 로맨스를 할 때. 우리는 무슨 히말라야 산맥 같은 로맨스를 하고 있는데 올라도 정상에 보이질 않아. 계속 험난한
근데 얘네한테 차 빌려준 남자의 얘기를 해야 돼. 걔가 우에노주리래. 조제가 이제 같이 유모차 타고 어딘가 산책을 했던 어떤 날이었는데 어디 공장 앞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남자 하나를 불러요. 호랑이를 보고 온 날일 거예요. 아닌가? 그 다음 아니야. 날인가? 차 빌리기 훨씬 전인데. 그래가지고 누군데? 그랬더니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불러요. 근데 나왔는데 또래 남자애가 나와요. 그래서 걔가 말투가 그래요? 뭐 되게 바보같이 아까 그래. 그런 말투면서 너 왜 여기 나 왜 불렀어? 뭐 이런 아주 맛있다.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맞지? 아이스테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오겠긴 했을까? 돌아다야겠다.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같이 보육원에서 조제랑 같이 있던 애인데 다른 애들이 엄마 찾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엄마 얘기만 하면 애들을 다 접했는데 그럼 또 애들도 또 엄마 찾고 그것도 싫었다고. 그래서 막 도망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엄마를 입에 올리지 않은 애가 조제하고 자기였대요. 그래갖고 조제를 업고 나와서 같이 이제 사회로 나온 건데 그때부터 얘가 조제가 꼬맹이 때 내가 네 엄마가 돼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애는 조제가 이제 이 남자애네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차 좀 빌려주고 우리 강아지 좀 맡아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슨 결혼이야 막 이러면서 맨날 그 짓 하고 살아면 되지 무슨 결혼을 하냐. 그게 제가 처음에는 파라님한테 제가 조제를 좋아해서 질투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파라님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절친인 거죠. 정말 서로 좀 머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지금 그 몸 가지고 그 남자한테 가서 얘기를 부모님 만나고 결혼하면 되게 행복하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을 걸 알아서. 근데 웃긴 게 이 남자 그러고서는 막 욕을 하다가 강아지를 들고 나와요. 맡아주기로 하고 차도 빌려주기로 한 거야. 착해. 김동범 씨가 보다가 자긴 저런 캐릭터 너무 좋다고. 나 저런 캐릭터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성질 다 부리고 막 다 부리는데 이거 해 그러면 해.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좀 해줘. 이게 못 이기면서도 해주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말로는 되게 이렇게 단정하게 하면서도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막 무식하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은 뒤로 다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국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좀 돼야지 나도 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빌린 차를 타고 이제 남자애네 시골을 같이 내려가다가 남자애 동물원에 들렸어요.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그 마지막 여행에서 동물원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딱 사귀고 나서 처음 간 게 호랑이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랬어? 둘이 이제 섹스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이야 했을 때, 1일이야. 했을 때, 이제 조제가 잘 잤니? 그 다음날 아침이 대박인데,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기로 하고 다음날 문자. 3년 전 겨울에 그랬죠. 생각해봐. 그때를 생각해봐. 우리 3년 너 얘기야, 성수경? 3년 전 대학로를 아무튼 그때 이제 호랑이를 보러 가잖아요. 이제 왜 이 영화가 조제 호랑이 물고기로 얘기하는가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호랑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호랑이를 보러 오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파라님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요? 실제 생활에서 보게 되는 것 중에 무서운 건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그냥 곤충이나 뭐 그냥 해충 이런 거 같지가 않고요. 되게 인간처럼 존재감이 진짜 쩌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인간보다 방에 바퀴벌레랑 걔랑 둘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인간보다 오랜 역사를 너무 빨라요. 살아있는 화석인데. 그 반짝이는 등도 너무 싫고 빙하기도 견디네. 날르기도 하잖아 가끔. 이렇게 미국에서 이따만한 번식력도 너무 싫고. 한 마리 있으면 한 100마리 있다 봐야죠. 진짜 싫다. 얘기만 해도 싫다. 조의 아파트라는 영화 아세요?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바퀴벌레만 나와요. 인간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랑 남녀 한 명, 나머지 다 바퀴벌레. 웬일이야. 근데 그걸 보면요, 오히려 그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감이 줄어들어요. 왜? 되게 귀엽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영화가 오히려 충격요법으로. 노홍철이 굉장히 집이 깔끔한 집이어서 오히려 이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정형돈을 투입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파라님 어떤 바퀴벌레 공포증을 조의 아파트 같은 영화나 아니면 바퀴벌레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제가 20대 때 독립에 대한 되게 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엄마가 이제 여자애 혼자 무슨 독립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성사가 안 되다가 어렵게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집이 이제 부천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제가 직장은 서울이고 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대학로에. 그래갖고 막 정말 그 꿈같은 독립생활을 보내던 와중이었는데 그 독립생활이 3개월 만에 끝났거든요. 그게 바로 바퀴벌레 때문이었어요. 바퀴벌레리? 날라오래! 바퀴벌레 하나 나와서 바로 짐 싸고 다음날.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집을 내놨어요. 그 대학로에. 그러니까 네가 그날 어디서 잤냐고. 반지하 집이었는데 500에 30판은. 진짜. 바퀴벌레 제가 잡아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왜 이 얘기 왜 한 거지 갑자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는 바퀴벌레와 같이 보는 사이니까 제가 파라님을 지켜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싫은 게 바퀴벌레 발견했을 때 자기야 바퀴벌레 막 이러면은 빨리 와서 빨리 잡아야 되잖아. 걔가 빨리 가니까. 근데 되게 느릿느릿 행동해요. 그래서 얘도 바퀴벌레를 무서워해서 일부러 늦게 오나? 아니야. 막 갑자기 막 휴지 두루마리를 손에 몇 번을 슬로우로 감고 어디? 막 이러면서 되게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그럼 바퀴벌레 다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래, 침착한 성격인 거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왜냐면 갑자기 움직이면 바퀴벌레도 그걸 느껴. 얘네들이 뭔가 상황이 급변이 변하고 있다는 공기가 이렇게 뭔가 이 주위에 센서가 있단 말이지. 조제 얘기하자. 그래서 천천히. 김동욱 씨 뭐가 무서워요? 딱히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 물질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생각을 잘 떠오르는 게 없네요. 파라님이 제일 무서워요? 됐어. 둘이 보고 왔는데 근데 호랑이 볼 때 되게 조제 귀여웠어요. 호랑이가 와서 어흥하니까 막 그 친해오 손을 꼭 잡고는 패션도 꿈에서 볼까 무섭다 뭐 이러거든요. 참 정말 너무 당연한 말이다. 정말 정형적인 얘기네. 그러면서 그 아줌마들이 등산할 때 쓰는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갔었잖아요. 이게 유모차에 그 실려있는 포스가 남달라요. 정말 허대 멀쩡한 남자애가 그런 유모차 끌고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근데 나는 되게 동물원 갔다가 이제 그 부모네 그 시골 가는 여행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야죠. 이제 갑니다. 여행을 합니다. 이제 차를 켜고 내비를 켜고 시골 주소를 찍고 이제 가는데 중간에 이제 휴게소 같은 데 들러가지고 조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남자애가 자기 집에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나 못 갈 것 같다고 부모님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그랬더니 남동생이 그 전에는 막 장애인 여자친구 가면은 감동적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장난처럼 유쾌하게 받아주던 동생이었는데 근데 형이 갑자기 못 온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할게 막 이러면서 근데 지쳤어? 그러거든요. 그치. 형 지쳤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친애우가 전화를 딱 끊고는 조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노크라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조제를 끌어안고 울어요. 그 심리를 잘 알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미안한 마음 때문이에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은 거고 감정을 한 번이라도 더 실어보고 싶은 거죠. 제 멋대로 사랑을 했는데 또 멋대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마음이 변했을까요? 나쁜 새끼야. 1년 후가 지나잖아요. 점프코스를 한단 말이죠. 그때 얘네가 이제 1년 후 지난 다음에 시골을 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됐던 게 남자애가 화장실에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조제가 동물적인 감으로 남자의 마음이 변한 거를 느꼈는지 내비를 꺼요. 끄고는 우리 그냥 바다 보러 가자. 남자애가 시골에 가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보토 센스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처음에 이제 가기 전에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수족관 같은 데에 들리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봤단 말이죠. 뭐 그럴 일도 있었으니까. 주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호랑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물고기거든요. 물고기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 상반되는 거는 그 둘이 이제 그랬네. 사랑을 시작했을 때는 제일 무서워하는 호랑이는 봤잖아. 그러니까 조제로서는 제일 무서운 게 세상일 거 아니야. 세상으로 나왔잖아. 스네우 때문에. 그치. 근데 제일 보고 싶었던 물고기는 못 봤잖아. 스네우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었던 마음은 못 이루는 거니까. 그렇지.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네. 정확하게 아셨네요. 네. 정답입니다. B 정답. 네, 그게 이제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얘기한 것 같이 기분이 들지. 아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많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평이고요. 네, 근데 이제 호랑이가 난 몰랐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런 평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그렇지. 얘기하거든. 오히려 자기가 더 대단한 거야. 키스하고 싶네 오늘. 받아주세요. 존경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조지한테 호랑이는 세상인 거고 선생이었던 거고 이제 물고기는 이런 평이 있어? 이렇게 몰랐어. 왜 그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이겠어? 그걸 나 이번에 알았어 보면서. 그렇게 돼 있는 이야기예요. 그 소설이 원작이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다 이렇게 평론은 해놓잖아요. 왜 호랑이고 왜 물고기인가. 근데 이제 호랑이가 이제 세상 사회인 거고 용기 내서 본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물고기는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을 인정받고 사회에 완성지킬 수 있는 그 부모님을 보러 내려갔을 때 마침 거기에 문이 닫혀져 있었고 마지막에 그 모텔로 가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못 이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다를 보고 이 영화가 그 이터널 선샤인처럼 그 바다 장면이 참 유명해요. 네. 둘이 이제 그 스네어가 없고 이터널 선샤인도는 그 눈 오는 해변가였다면 여기도 눈은 오지 않지만 그 씁쓸한 그 겨울바다죠. 겨울바다 장면이 그 겨울바다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가본 적 있어요? 네. 누구랑 갔어요? 어디서 잤니? 그날 생각나네요.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추웠는데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했어요. 이거 뭐 내가 소개해볼 멘트가 아니다. 아무튼 근데 이 조제가 근데 우리가 이거 볼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조제가 막 되게 예쁘게 꾸미고 이제 시골에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예쁘게 꾸미고 차에 앉은 걸 보고는 이렇게 저희 딸이 옆에 있었는데 주라 어떻게 저 언니 그랬더니 애기가 왜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갔는데 이제 차인다 이랬잖아요. 김동엽 씨가 조제가 차이는 게 아니지. 스네우가 차이는 거지. 조제가 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그 얘기 갖다가 막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파다님은 조제가 차인 거다. 스네우가 전적으로 떠난 거다. 도망쳤다. 근데 나는 조제가 찬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마무리를 가자면, 이 잡담 속에서 파라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 호랑이와 물고기는 그런 선징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모텔로 들어가서 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왜? 뭐를? 그게 그렇게 분해? 아니 분한 게 아니라 마치 레벨업한 거야. 이 잡담 속에서 자기가 뾰로롱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한 거 아니야. 유력하거든. 아니 내가 무슨 문제 풀고 자기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해준 것 같이 하니까 참 잘했어요. 되게 가짜나서. 그치? 그런 것 같았어. 세상에서 가장 야한 섹스를 선물로 주겠대요. 세상에서 가장 야한 섹스 뭘까요?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 영화에서. 눈만 뭔가 가리고 있었어. 뭔가 이렇게 묶었다 푼 것처럼 끝만 보여주고. 끈과 뭔가 눈을 가려놓고. 좋았어 뭐 이 정도로 되게 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조제도 시골집 가지 말자고 했을 때 이제 둘의 관계가 예사로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긴장해야 돼. 갑자기 뭔가 잘 안 해주는 상대가 뭔가 굉장히 좋은 걸 해주겠다. 그럴 때는 뭔가 조짐이 있는 거야. 사람이 보통 하던 짓을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거든.
갑자기 오늘 파라님이 나랑 키스를 하겠다.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렇지. 오히려 내가 더 찝찝한 거야.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나한테 키스를 하자 그러지? 나는 좀 그러지 마. 이상한 거지. 조제 영화에 좀 충실하자.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조제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남녀 커플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좋은 선물 해주는 거야. 분에 넘치는. 뭐 그런 거라든가. 근데 여기서 조제가 남자애한테 눈 감아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남자가 눈을 감았더니 그대로 자야 걔는 눈 감 다음에. 아니야, 계속 얘기해. 듣다가 잔다니까. 거기가 내가 있던 곳이야. 여자애가 조제가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조제 되게 외로웠겠다. 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남자애가. 그랬더니 별로 외롭지도 않았어.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사라지고 나면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텐데 그러면 나는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떼굴떼굴 바닷가를 굴러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남자의 가슴에 기대갖고 조제의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준비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담담히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트네어가 나레이션 하는데 담담한 이별이었고 이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하나다. 그냥 내가 도망쳐왔다. 조제가 또 위트를 발휘해요. 선물이라 그러면서 SM 책 그때 웃겼던 선물해준다 그러고 그래서 친애호가 우에노 주리를 다시 만나요. 담담하게 이제 가방 메고 헤어지고 나와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끝에 우에노 주리가 너무 예쁘게 차려입고 서 있어요.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겠죠. 그래갖고 둘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뭐 어디 갈까? 뭘 먹을까?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길에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미친 듯이 울어요. 주저앉아가지고는 대성통곡을. 이 영화의 명장 가장 많은 근데 사람들이 나는 이게 기억하는. 이 남자애가 그렇게 우는 게 막 헤어짐이 정말 슬픈 조제와의 그런 것도 있고 우에노 주리 때문에 울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되게 사연이 많은 남자야. 속이. 아니 그럼이라고 얘기했으면 왜 그럼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우에노 주리 때문에 우에노 주리한테도 미안한 거지. 아니야. 우에노 주리한테 왜 미안해. 얘. 우에노 주리한테 미안하다고 가드레일 붙잡고 이렇게 대성통곡하니? 그럼 뭐예요? 뭔지 알아? 뭔데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이전의 애기는 엄마하고 자기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때를 부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더 화를 내는 것도 타인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되게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이렇게 딱 일체되는 느낌 드는 때 있잖아요. 츠네오도 약간 조지한테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다가 나와서 헤어지고 우에노 주리랑 걸어가는데 우에노 주리는 너무 예쁜 애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걸어. 뒷대도 되게 예뻐.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걸 봤을 때 조지의 기분이 돼서 주리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2발로 걷고 있잖아, 우에노 주리는. 근데 얘는 조제랑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잔상이 남아서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 데이트를 하는 게 너무 벅차올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플러스 조제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아니, 정말. 그거랑 이제 조제하고 헤어진 거 슬프고. 이런 둘이 같이 걷다가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는 게 조제랑은 절대 같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이렇게 밀거나 업거나 뭔가 항상 손이 바빴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걸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조제 헤어져도 친구로 남는 사이가 있긴 하지만 조제와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없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나죠. 근데 나 저기서 하나 더 와닿았던 게 약간 궁금했던 게 맨 처음에 나레이션에서 조제는 항상 프랑스어조 4강의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과거형이 아니지? 이게 언제 몇 년 전 얘기더라? 이렇게 가볍게 나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조제랑 다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닐까?
왜냐면 이제 과거형이 아니지라고 얘기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아니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왜 그게 과거형이 아니야? 다시 만날 일이 없어도 과거형은 과거형이잖아. 다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처음에 그 나레이션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시 보는데. 아니다, 이제 과거형이 아니었지? 이게 몇 년 전이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치 지금 옆에 조제랑 만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만나고 있는 아닌가?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오랜 후에 이제 그 처음에 여행을 추억했던 건데, 마치 지금 조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제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이더라? 우리 바나나 초코 먹었었지? 막 이런 다음에 것처럼. 헤어지기 직전에 그 얘기를 했나 보다. 무슨 얘기? 이제 사진을 보면서. 나 잘 모르겠어. 알았어. 나 머리 아파. 나한테 그런 거 복잡한 거 묻지 마. 나 머리 아프단 말이야. 너 두통 생겼다고 트위터에 썼더라? 나 두통 요즘에 생겨가지고. 자기 조금만 아프면 아주 뭐. 아니, 알겠습니다. 많이 아플게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츠네오의 어떤 그 부분도 보여주지만, 아까도 했듯이, 이제 말이 씹히네요. 그 조제가 이제, 정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혼자.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그 자전거들이 막 지나가죠? 네, 정동 휠체어로 바꿔도, 세상의 속도는 빨라요. 조제랑 너무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또 많이 화제되는 이야기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단정히 묶고 생선구이를 여전히 굽고 있어요. 근데 조제가 항상 그 부엌에서 음식을 한 다음에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쿵 소리와 같이 영화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조제가 이렇게 그 츠네오랑 헤어졌다 그래서 물론 슬프겠지만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담백하게 끝났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유낙하를 하는. 그래서 저도 트위터에 썼던 건데, 그 츠네오가 이렇게 조제가 자기 없으면 엄청나게 비참하거나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들의 오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조제도 다시 평범하게 그냥 다시 연애하거나 자기만의 그런 솔로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는데 다리만 불편한 것 뿐이지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 이미지로는 막 이제 막 조제의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막 이렇게 거기서 막 다 엉망진창으로 살 것 같고 근데 그 모습은 마지막 모습 그게 아니었어요. 그 머리도 다 묶고 항상 그 자기의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츠네오가 다시 마지막 옆에 있었던 건지 아닌지. 츠네오가 생선구이를 좋아했던 장면도 있었으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 다시 만날 일은 없고 그리고 그 도망친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엔 다시 돌아와도 조제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왠지 그럴 여자야. 받아줄 것 같긴 한데. 우에노 주리가한테 또 도망을 쳐? 츠네오는 모든 여자한테 도망치고 도망가는 남자야? 도망자야? 그 남자는 도망자. 도망만 다녀 이 여자 저 여자. 근데 그 도망 얘기하니까 그 생각난다. 이동진이 이 영화 평할 때 정말 팬이에요 이동진 씨. 이 영화 평할 때 우리가 도망쳐왔던 모든 것들에 관한 영화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건 아니면 그냥 현실적인 어떤 문제였건 간에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딱 일상생활에 떠오를 때 그래요. 있잖아요. 정말 제가 도망쳤던 것들이 다 잘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도망을 많이 다녀봤던 사람이기 아픈 때문에 기억 이런 거 그대로 다 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파라님은? 파라님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을 친 적이 있나요? 있었겠죠? 어때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는데 그 평범하게 생활할 때는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런 우리 안에 어떤 남긴 것들의 그 잔상이 어떤 건지를 뭘 남겼는지 잘 모르다가 가끔씩 이렇게 딱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연상이 돼가지고 얘가 그 카나이 하루키한테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순간 심오해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여기서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인해서 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뭐 발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 자체도 그냥 하나의 이렇게 물결을 이루고 또 나가는 거니까. 그치.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자체가 그 인생이고, 라이프고, 생이고, 그런 거겠죠? 네. 그런 물결들이 거대한 파도를 이뤄서. 조제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근데 그래서 걔가 내가 도망쳐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바다 강가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물결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거대한 파도가. 맞췄네. 나 맞췄어? 삐. 채점. 나도 뭔가 그러니까. 이런 잡담을 통해서 뭔가 너도 레벨업 발견 했네. 레벨이 워낙 낮았잖아. 나는 그 37회까지 오면서 레벨이 많이 높아졌어요. 정말 낮았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무슨 영화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서로 노력합시다. 하라님. 네. 갑자기 이렇게 뭐가? 뭐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끝내시려고? 그럼? 하긴 뭐 우리가 뭐 처음과 끝이 어딨어? 내가 항상 이러다가 근데 조제는 진짜 다혜영과 지금까지 에피소드 중에 이거 진짜 보세요 재밌어요 하는 걸로 저는 거의 갑인 것 같아요. 갑질을 했군요. 임상수 영화, 홍상수 영화가 너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잡담을 나누면서 레벨업을 했잖아. 이런 적 없었잖아. 굉장히 대단한 거지. 그래요. 안방에서 부부가 영화 잡담을 나누는 팟캐스트 다이영바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나 평론 따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진행되는 팟캐스트 37회 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저희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싸우고 올게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요 우리. 하요? 나 진짜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수신제가 지구편전 맞냐? 그만해.